백두산 전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붓나무와 만병초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백두산 봉우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노라면 구불구불한 붓나무들이 땅에다 허리를 대일 듯이 서 있고 그 밑에는 붓나무를 끌어안을 듯한 만병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붓나무와 만병초의 형상에는 눈물 어린 전설이 깃들어 있습니다. 멀고 먼 옛날 백두산 기슭에는 사냥하며 살아가는 백노인이 손녀 설아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일찍이 여행 설아는 할아버지의 살뜰한 보살핌 속에서 어여쁜 처녀로 자라났습니다. 백노인은 사냥을 떠날 때마다 설아야, 낮이면 집안을 깨끗하게 거두고 밤이면 문을 걸고 일찍 자거라 하고 당부하곤 하였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 몸성이 다녀오세요. 하고 납신 인사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한 번은 백노인이 사냥꾼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첩을 9이나 둔 이 마을의 부잣집 막둥이가 설아네 집 앞을 지나가다가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설아와 마주쳤습니다. 막둥이는 설아를 보자마자 군침을 꿀꺽 삼키며 발길을 멈췄습니다. 밤이면 달이 곱다지만 설아의 얼굴은 달보다 더 고왔고 하늘의 샛별이 빛난다지만 가는 눈썹 밑에 있는 설아의 눈은 샛별보다 더 빛났습니다. 설아의 옆을 지나가자니 향기가 그윽하게 풍겨왔고 설아를 지나가게 하자니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막둥이는 설아의 고운 얼굴이 눈앞에 삼삼이 안겨와서 좀처럼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중매꾼을 불렀습니다. 얼굴이 쪼글쪼글한 주름살 투성이인 중매꾼 할미는 막둥이의 부름을 받고 치맛자락에 바람을 일구며 들어왔습니다. 백노인의 손녀를 아나요? 막둥이의 첫마디에 그의 속내를 알아차린 중매꾼 할미는 얼굴에 간사한 웃음을 달고 발라맞췄습니다. 알다 뿐이겠나요? 이름 그대로 눈 속에 피어난 한떨기 꽃이지요. 막둥이는 중매꾼 할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머니, 방법을 내주시오. 헤헤, 욕심도. 일만 성사시켜주면 한턱 톡톡히 내지요. 막둥이는 중매꾼 할미에게 엽전까지 몇 입 쥐어주면서 사정하였습니다. 중매꾼 할미는 정강이의 바람이 일게 설아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설아씨,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저 부자네 집에 가서 잔심부름을 좀 하면 품삯을 후하게 주겠대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는 설아는 얼떨떨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유, 할배가 없는 사이에 한 푼이라도 벌어서 보태면 얼마나 좋아요. 남들은 그런 일을 하자고 아득바득해도 차례가 오지 않는다오. 얼른 대답하라요. 중매꾼 할미가 어찌나 엉너리를 쳐대는지 설아는 생각해 보겠어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중매꾼 할미가 돌아간 후 설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푼이라도 벌어서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으니 좋은 일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매꾼이란 건 거의 다 부잣집 편인데다가 부잣집 막둥이가 눈 박아보던 생각이 나서 꺼림칙하였습니다. 이튿날 해가 떠오르자 중매꾼 할미가 또다시 설아를 찾아왔습니다.
설아씨, 오늘 안 오면 딴 사람을 쓰겠대요. 빨리 가자유. 가겠는데 조건이 있어요. 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꼭 돌아오겠어요. 그야 제 맘대로지요. 그리하여 설아는 중매꾼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무리 막둥이가 눈독을 들인들 대낮에야 어쩌랴 싶었던 것입니다. 부잣집에서는 설아에게 깨끗하고 편한 일만 골라 시키면서 점심에는 음식도 남달리 맛깔스러운 것을 주고 저녁에는 품삯도 넉넉히 쥐어 주었습니다. 설아는 막둥이가 큰 고기를 잡기 위해 미끼를 던진 줄은 생각지 못하고 은근히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모았다가 할아버지가 오면 기쁘게 해드리려고 작심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막둥이가 비단 옷감을 보내왔습니다. 설아는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잘해지지 않아서 애타하는데 싫다니요. 그럼 못 써요. 중매꾼 할미가 떠들어대는 바람에 설아는 오히려 송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선 받아놓고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설아는 뜻하지 않던 일거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잣집의 막둥이가 글 공부를 한다면서 외딴 집으로 혼자 나갔는데 막둥이의 잔심부름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외진 곳을 홀몸으로 나들기 싫었으나 삭일하는 비천한 처지로서 무턱대고 그 일을 못하겠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나만 청백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설아는 마음을 단단히 다스리고 홀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석 저 구석에서 가슴이 싸늘한 풍문이 새어 나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은 설아가 막둥이한테 손목을 잡혔다느니, 내일은 막둥이 방에 들어갔다가 새벽에 나왔다느니 뭐니 하였습니다. 주문이 돌자 아홉 척들의 증오와 멸시, 질투에 찬 눈총이 몸서리치게 날아들었습니다. 설아는 너무도 분하여 사기를 팽개치고 다시는 부잣집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중매꾼 할미가 부랴부랴 설아를 찾아왔습니다. 왜 나오지 않았어요? 설아는 중매꾼 할미를 쌀쌀하게 쏘아보았습니다. 그만두겠어요. 아니,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어요? 부잣집 나으리가 그렇게 친근하게 대해주고 생각해 주었잖아요. 듣기 싫어요. 썩 물러가요. 설아는 눈살을 꼿꼿하게 했습니다. 응, 알만해요. 요즘 딴 소문이 돈다고 그래요. 두려울 게 있나요? 설아, 내가 말해주지. 차라리 막둥이 애첩으로 들어가요. 더러운 년. 설아는 중매꾼 할미의 낯짝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중매꾼 할미는 손으로 침을 쓱 문지르고 헤헤거리며 능청스럽게 달라붙었습니다. 호박이 넝쿨 채로 들어오는 심이지요. 들어오는 복을 차버리면 화를 입게 되지요. 내 말이 그러지 않을 거요. 설아는 말도 하지 않고 중매꾼 할미를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중매꾼 할미는 찰거머리처럼 그냥 달라붙으려 하였습니다. 성이 난 설아는 부엌에 있는 막대기를 쥐고 위협했습니다. 썩 나가지 못하겠어요. 설아의 눈에서는 불꽃이 일었습니다. 좋다. 그럼 받은 돈과 옷가지들을 당장 다 내놓아라. 설아는 괴장 문을 와락 열고 옷과 삭전을 돌멩이 뿌려 던지듯 중매꾼 할미에게 화를 뿌렸습니다. 두고 봐요. 견뎌내는가? 하고 울렁맸습니다. 중매꾼 할미가 나가자 설아는 너무도 분하고 원통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사냥길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백노인은 동구 밖에서 부잣집의 마름을 만났습니다. 산에서 돌아오는 백노인은 그 작자가 중매꾼 할미의 부탁을 받고 여기서 사흘이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허허 백노인 인제야 오나요. 내 한 가지 가만히 여쭐 말이 있어서 사흘째나 여기서 기다렸어요. 무슨 말이지? 그 집의 손녀 따님이 막둥이 나으리와. 뭐? 똑똑히 말해. 백노인은 마름의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그저 그랬지요. 애구구 목을 놓아요. 어떤 말이라고 헛소리를 치겠어요. 백노인은 몽둥이의 정수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의 가슴에선 원한이 사무쳐 올랐습니다. 부자 놈의 핍박에 의해 가기 싫은 사냥을 떠났다가 황천객이 된 아들. 부자 놈한테 능욕당하고 수치를 이기지 못해서 나 어린 딸을 두고 목을 맨 며느리. 오늘은 또 하나밖에 없는 설아마저. 부자 놈은 왜 이렇듯 악독하게 우리 가문의 재앙을 들씌우는가? 백노인은 즉시 부잣집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가슴에선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는 부자 놈의 방에 뛰어 들어가 빗으로 그의 가슴을 푹 찔렀습니다. 부자 놈은 으악! 하는 소리와 함께 선 자리에 푹 고꾸라졌습니다. 백노인은 또 막둥이를 찾았습니다. 마침 막둥이가 흥얼거리며 뜰하게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썽안이 달려가서 시퍼런 빗으로 막둥이 배를 꾹 찔렀습니다. 아이쿠! 막둥이는 배에 꽂힌 칼자루를 잡고 몇 걸음 휘청거리다가 쿵! 하고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름과 아낙네들이 우르르 쏟아 나왔습니다. 백노인은 등에 매였던 활을 제거 벗어서 화살을 먹여서 만궁으로 당겼다가 놓았습니다. 숭 소리와 함께 화살은 막둥이 정실의 이마에 가서 꽂혔습니다. 막둥이 본처는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백노인은 장승같이 버티고 서서 또 화살을 재우고 녹이 충천하였습니다. 달려오던 계집들과 사내들이 후들후들 떨면서 어쩔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들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기어 들어갈 상싶었습니다. 너희들 듣거라. 어둡기 전에 곡소리를 내거나 딴 자식들한테 소식을 전하면 내 화살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백노인은 건정건정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마당에 들어서는데 설아가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노인의 가슴에 와락 안겼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던 할아버지였던가. 노염이 추워도 삭지 않은 백노인은 설아를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저 부자 놈들은 우리 가문의 철천지원수란다. 그런데 내가 할아버지는 너무도 원통하여 말도 이어대지 못하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뜻을 알아차린 설아는 무릎을 꿇고 하소연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전 깨끗해요. 그놈들의 꼬임에 들지 마세요. 제발 이 손녀를 믿어주세요. 듣기 싫다. 이제부터 넌 나의 손녀가 아니다. 할아버지, 제 말을... 성이 나면 벽도 지르고 나가는 백노인의 귀에 설아의 하소연이 들어갈 리 만무하였습니다. 백노인은 살인문을 박차고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심정을 터뜨릴 곳이 없게 된 설아는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다가 기절하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설아가 깨어나 보니 사위는 캄캄했습니다. 죽으나 사나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이 몸이 깨끗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야 한다. 설아는 두 주먹을 쥐고 할아버지를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
설아가 비타게 부르며 백두산의 험한 산봉을 기어오르는데 어느덧 동이 훤히 트고 있었습니다. 멀리 바위 위에서 흰 두루마기를 너풀거리고 서 있는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설아는 목에서 곁불내 나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바윗돌을 짚은 채 구름이 밝아오는 동력 하늘을 바라보며 그대로 굳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설아는 너무도 절통하여 할아버지의 두루마기 자락을 붙잡고 애처롭게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몸은 깨끗해요. 저승에 가서라도 손녀의 송죽 같은 절개만은 믿어주세요. 네, 제발 믿어주세요. 설아는 이렇게 하소연하며 울다가는 까무러치고 깨어나서는 또다시 통곡하다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어느 때인지는 딱히 몰라도 그들이 쓰러졌던 자리에서 하얀 붓나무와 푸른 만병초가 터서 자랐습니다. 송죽같이 굳센 설아의 절개는 만병초로 되어 눈 위에서 꽃을 피우면서 철살같이 굳어진 할아버지 혼을 감화시켜 자기의 결백함을 알게 하였다 합니다. 붓나무로 된 백노인은 손녀의 행실이 기특하여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느라고 언제나 허리를 굽히고 있다고 합니다.